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월화 수요일을 지방에 갔다 오느라고 사실 그 장중에도 거의 못 받고 마감 때만 이제 마감만 받는데, 그래서 방송을 못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주 쑥대밭이 됐네요. 주가가 제 계좌가 한 오늘까지 한 6, 7%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이게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조정인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주가가 7% 빠진 거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없는데, 이게 제가 장중에 흐름을 못 봐서 이게 하락의 전조인지 아니면은 그 조정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그래서 좀 혼란스럽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래 봤을 때 뭐 이제 장 마감의 여러 가지 이유를, 신문 같은 걸 봤을 때는 뭐 미국 장의 하락에 따른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지난주 말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윈도우 드레싱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윈도우 드레싱. 윈도우 드레싱은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 이제 그 분기 혹은 뭐 반기 혹은 뭐 연간 그 수익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번에 그 3일, 지난주 3일은 아니죠. 사실 월화수부터가 아니라 지난주 후반부터 기관들이 약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죠.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 윈도우 드레싱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월화수 지나면서 특히 오늘 장을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확연히 느껴져요.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친 변수가 하나만 있진 않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미국 장도 변수가 되겠죠. 근데 어젯밤에 미국 장이 현물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다 뭐 상승했는데 3대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그 월요일 화요일하고 똑같이 기간이 물론 이제 그 미국 지수 상승을 해서 오늘 장을 보니까, 물론 3일 내내, 월화수 3일 내내 정강 후약이었어요. 정강 후 폭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전에는 월요일 화요일은 미국 지수가 지난 주말하고 월요일 날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3대 지수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 특히 이제 기간이 이제 그 장이 흐를수록 더 매도 폭을 늘려나갔다. 이런 부분, 또 이제 외국인 또 결국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로 끝났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윈도우 드레싱 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움직임이 그렇다 이거죠. 오늘 또 사실 미국이 상당히 좀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다는 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외국인도 사실은 다 기금들이죠. 뭐 연기금들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 펀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금융 투자 상품들을 수익률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월화수 3일 동안 웬만한 재료들은 먹히지 않았어요. 설사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초반에 잠깐 강세를 보였다가 시초가에 이후에 즉각 기간의 툼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럴 만한 사유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아주 좋은 재료,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웬만한 종목들, 물론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뭐 그냥 줄줄줄 하락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하락했고, 이제 특히 보면 이제 하락폭이 큰 종목들을 보시면은 한
7,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하락폭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만약에 윈도우 드레싱이 맞다면은, 이제 물론 이달 말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아마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강도가 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주에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약에 이번 주 말까지, 혹은 이번 주 내일 정도까지 이제 그 투매가 끝나고, 기관 투자가들이 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투매가 끝나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이제 그 결산을 하고 나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그 미국 장이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물론 미국 그 하락 영향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장의 영향보다는 미국 장의 절대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미국 장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도 개미 투자자들이 좀 매수량을 좀 확대해 가지고 여전히 장중에 쫙 밀리기도 했지만 오전 한 10시 전후에 그러니까 월요일 하고 똑같은 패턴이었죠. 시초가에 조금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폭락 쪽으로 쫙 이제 움직임을 보였죠. 그런 움직임은 오늘도 보였는데,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이제 그걸 조금 받치면서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조금 상승을 보였었어요, 장중에. 근데 이제 막판에 특히 이제 동시효과 때 쫙 올랐던 지수가 거의 다 빠지면서 둘 다 0%대 움직임을 이제 장을 마감했죠. 그리고 조금 오르는 종목들도 상승폭을 줄이고, 내려오는 거는 더 낙폭을 밀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런 게 이제 여실히 증명되는 그런 장이었죠.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거는 어떤 재료가 있건 그냥 물량 공세로 폭탄 투하하듯이 집어 던지면은 그걸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지금 기간이 지금 보면은 거의 한 3주? 제가 좀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 한 3주 가량 거의 계속 매도만 했어요. 매도만 엄청나게. 자, 이거는 이제 3분기 말을 맞이해 가지고, 그러니까 8월 9월 내내 거의 던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한테 계속 당하면서 자기네가 원하는 전략들이 잘 먹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물론 개미보다는 수익률이 나아요, 기관 투자가들이.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가들, 특히 펀드 운영하는 펀드나 여러 가지 이제 기금, 명기금들이 이제 뭐랄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부터 이제 집어 던져야 되겠죠. 그런 흐름을 보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또 큰 영향을 미치는 요 변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늦어도 글쎄요, 다음 주 한 월화수 정도가 이제 말일인데 아마 한 이번 주쯤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그 재료가 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계속 집어던졌던 그 사이에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재료가 호재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 추측일 뿐이고,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더라도 다시 자기네가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조정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팔고, 그리고 나가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조정해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구성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말부터 조심스럽게, 금요일장부터 조심스럽게 한번 그동안에 이제 지난주 한 2주 동안 낙폭이 컸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와도 와서 한번 이렇게 상태를, 방향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타도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나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대외적으로 미국 장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일부 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그 투표의 변수에 따라서 미국 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 제일 무서워요. 불확실성이 이제 뭐 좋든 나쁘든 뭔가 이게 확정이 딱 돼야지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지,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확실히 빨리 이렇게 확정이 안 돼 버리면은 그거만큼 뭐 악재는 없습니다, 주가에. 뭐 트럼프가 재당선 될까 안 될까 뭐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또 저도 사실은 이게 오늘 그 3일 동안 주가 하락한 거 보고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자기 포트폴리오가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 바구니에 분산된 사람들은 아마 그 지수 하락만큼 이제 빠졌겠지만, 비율만큼 만약에 지수가 이제 한 3일 동안 한 7% 빠졌으면 자기 계좌도 한 7% 빠졌겠고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어떤 한두 종목에 집중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종목의 흐름만큼 아무래도 하락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은 정말로 이제 하락을 아마 오늘 같은 경우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견뎠는데 홀딩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락하면서 못 견디고 투매를 한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은 좀 늦었죠, 그죠? 네, 지난주 오히려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일쯤부터는 약간 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조금 살짝 추매를 좀 해보거나 이런 타이밍이지, 지금은 던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주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원인도 뭐 사실 그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는 뭐 원인이 전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이유 없이 팔고 이유 없이 사고 이유 없이 팔고 사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수급이 장을 흐름을 좌우하는 건데, 그냥 뭐 이유 없이 사고 팔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변수가 될 만한 거리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올 초에 들어왔던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아니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장만 거의 맛봤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주가 폭락다운 폭락을 맛본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승장 때 수익을 많이 못 내신 분들은 이번에 월화수 하락장에서 계좌가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이제 뭐 수익이 꽤 나신 분들은 이제 수익 폭이 많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수익이건 손실이건 내가 그거를 팔고 사고 했을 때 이제 비로소 그게 이제 수익이 나고 손실이 확정되고 이제 수익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했을 때 내가 계좌를 까였다 이러면은 내가 주식 투자로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말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위로해야 돼요. 뭐라고 위로하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 친구한테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이 내가 까였어. 그럼 내가 내 친구한테 내가 300만 원을 빌려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회복이 되면은 그걸 300만 원 이런 중에 150만 원 회복이 되면은 내가 친구한테 150만 원 빌려준 거 받았다, 일부 돌려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이게 자기 손실 계산한 거를 심리적으로 이제 그거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스스로 약간 자기 세뇌를 하는 필요성도 좀 있죠.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이제 주식장이 마냥 상승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6개월 이렇게 좀 6개월이죠. 3월부터 했으니까, 네, 6개월 동안 이렇게
장기 계속 상승 흐름을 곡선을 그렸다고 왔을 때 조정받을 시기가 오긴 왔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하락의 시작인가 아니면은 재상승의 시작인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 예탁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장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외 변수들이죠. 대외 변수들. 네, 대외 변수들이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간 투자가, 물론 뭐 개미 투자자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을 봤을 때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그냥 그 기관 투자가들이 무차별 그냥 투매를 해버리니까 개미의 매수세도 좀 주춤한 것 같고, 물론 계속 매수에 받쳐오고 있어요. 개미들이 있지만 이제 지금은 받치는 매수고, 옛날 뭐 급상승할 때는 이제 공격적 매수였죠. 이제 주가가 상승하니까 이제 더 높은 가격에도 막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매도하는 물량들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물량들을 밑에서 받치는 그런 모양새죠. 이런 모양새면 이제 주가가 상승을 못하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뭐 매수는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이제 이럴 때 오히려 참 개미들이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은 그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무래도 개미들은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집력이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하여간 뭐 내일 좀 장을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선물을 보니까 뭐 이제 3대 지수 중에 일부는 뭐 상승하고 일부는 하락하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오늘 또 미국 장이 현물 시장에서 상승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도 물론 윈터 드레싱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이때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일단 그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내일하고 모레장을 약간 좀 더 오늘보다는 좀 하락폭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뭐 여러분들 내일 뭐 아직 이제 내일하고 모레장을 한번 신중하게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현재 이거 가진 걸 홀딩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가지고 만약에 기존에 이제 올랐던 종목들을 많이 던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야. 아마 이제 바이오벤처,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많이,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큰 편인데, 이런 종목들을 다시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전혀 새로운 업종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갖고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9월 바이오벤처 이슈도 지금 거의 뭐 끝나가는 시점이고, 이제 바이오벤처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의 투매가 그거를 다 아주 회방꾼이 돼버렸죠. 네. 참 이렇게 주가는, 주식 시장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뭐 무조건 좋은 재료만 있다고 해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이제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은 좀 더 현명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소위 주식 좀 잘한다는 사람, 뭐 슈퍼개미 이런 분들도 아마 이번 장에서 손실이 꽤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이제 그런 거 티는 안 내겠지만, 네, 뭐 훨씬 더 크겠죠. 특히 레버리지 있으신 분들, 신용 들어오신 분들은 아주 쑥대밭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장에서. 네, 지난주 이번 주 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러니까 항상 빚을 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물론 다행히도 3월부터 9월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신용 투자가 좀 그래도 좀 견딜 만한 장이었지만, 만약에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안 이어오시다죠. 특히 뭐 이제 홀딩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내 돈이 아니면 홀딩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게 뭐
이렇게 돈이 깎이는 거 보면 원금이 마이너스 돼갖고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가는 거 보겠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그 신용 대출 이런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가 아무리 싸도 그거는 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미수 이런 거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 언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지 몰라요. 네. 장이 좋아도 사실 장이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이 좋았죠. 그죠?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막 집어 던지니까 투매가 일어나니까 뭐 장이 좋고 나쁘고 뭐 좋은 재료가 있고 호재가 있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리는 겁니다. 뭐 재료가 있어도. 예.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지난주 이번 주 동안 뭐 시초가에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시초가에 밤사이에 호재가 나온 종목들이 시초가에 올랐지만 이내 그 기간의 툼에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아주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 다양한 사례들을 공부한 경험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를 봐야지 이게 이제 하락장인가 아니면 이제 아니면 조정장인가 이제 좀 확실히 좀 더 확연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뭐 내일하고 모레 좀 슬기롭게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런 장 같은 데는 사실은 그 종목 분석하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있어서 오르는 거 하고 그냥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집어 던져서 내리는 거 하고 뭐 종목 분석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목 분석은 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하여간 뭐 오늘 잘 주무시고 내일 좀 장을 좀 잘 대응하도록 합시다. 네.